네, 잠깐 저희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 소개부터 드릴까요? 먼저 그 정성희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그 다음에 장명진 충남상위원장님은 지금 오고 계십니다. 오시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호 광주시당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다음에 김홍열 경기도당 교육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김창희 남양주시당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자료집에는 이주연 서울시당 부위원장님이 올라 있지만은 네, 김성진 최고위원님이 게시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들 자료집 만드는 과정에서 좀 불찰이 있었습니다. 그걸 양해해 바라시고 김성진 최고위원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먼저 우리 정성희 최고위원님께서 이번 25일 저희 당이 9월 4일 진보신당에서 우리가 828 우리 진보신당과 우리 당과 통합 합의문에 대해서 부결했습니다. 단순히 828 합의문뿐만 아니라 531 합의서까지도 부인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 진보신당과 어쨌든 당대당 통합이 좌절되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 민주노동당이 진보대 통합의 길을 이제 계속 나가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이 오늘 토론의 주제입니다. 특히 여기서 쟁점되는 것들은 국민참여당이 과연 우리 민주노동 통합이 되는가 라는 문제와 결국 통합하는 방식에 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당내외 관심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오늘 25일 임시 당대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당론을 결정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런 25일 당대회를 맞이해서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25일 당대회의 성격과 내용, 토론 쟁점들에 대해서 보다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 여러가지 25일 당대 안건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을 가지신 주로 이제 시도당 위원장님, 지역위원장님들을 모시고 집중 토론을 전개할까 합니다. 네, 토론 순서는 먼저 25일 당대 안건을 대의원 발의를 통해서 대의원대가 소집되었고, 대표 발의자로 나오셨던 정성희 최고위원님께서 그런 25일 당대 안건을 발의하게 된 취지, 내용, 그 다음 25일 당대의 성격,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10분 동안 안건 설명이 있겠습니다. 어떤 자기 의견이 아니라 25일 당대의 어쨌든 안건이 이러저러한 내용이다, 이런 안건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건 설명이 지나게 되면은 모두 각 여기 토론자분들께서 약 3분 정도씩 돌아가면서 모두 토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1주제 진보 대통합의 전망과 방향에 대한, 이건 약간 진보 대통합을 나는 어떻게 보는가, 이런 이제 포괄적인 주제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을 약 3분씩 각 토론자들께서 또 돌아가면서 토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2주제, 오늘 핫 이슈가 되겠죠? 국민참여당은 통합의 대상인가, 통합 대상 여부에 대한 토론이 또 역시 각 3분씩 진행을 하겠습니다. 15분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제3주제, 그 다음에 당대 안건에 대한 찬반 또는 뭐 여러가지 다른 의견 토론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토론들이 진행된 이후에 대표 발의자님이신 정성희 최고위원님께서 약 5분간에 걸쳐서 좀 발언이 있으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언 토론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토론회가 진행될 거고요. 그러니까 좀 다른 토론회와는 다르게 좀 약간 어떤 주제에 관해서 각 토론자분들께 돌아가면서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첫 번째 그럼 순서로서 정성희 최고위원님은 안건 설명이 있겠습니다. 약 10분 시간을 좀 정확히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발표가 있겠습니다. 마이크를 정성희 최고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반갑습니다. 9월 25일 우리 임시 당대회는 이제 진보대 통합의 이제 구부 능선을 넘어서 대미의 장식을 앞두고 열리는 매우
뜻깊은 그리고 중요한 임시당대회가 되겠습니다. 2009년 1차 정책 당대회로부터 벌써 이제 2년하고도 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줄기차게 진보대 통합을 위해서 낮은 자세로 강력하게 이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짧게는 작년 12월 7일에 진보 양당 대표회동이 있었고 올해 올 초에 1월 20일 날 연석회의, 1차 연석회의로부터 벌써 9개월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말 진보대 통합의 대장정은 이제는 끝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민주노동당은 정말 다 양보하는 자세로 이렇게 임해왔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 연석회의 최종 합의문, 그리고 8.27 양당 합의문, 이 내용 속에 강령과 당헌과 이 모든 내용을 함축하는 이런 합의문을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9월 4일 진보신당 당대회에서 54%, 3분의 2를 얻지 못하고 부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결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보신당 안에 54%의 그 찬성자, 진보대 통합을 바라는 그 소중한 분들을 저희들은 중시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이 진보 대통합이라는 의미는 이 반신자유주의 6.15 지지 세력의 총단결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진보 대통합은 진보 양당 통합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일찍이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의 요구는 정말 설만한, 우리들 먹고 사는데도 도움을 주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근본 변혁에도 이바지하는 이런 강력한 힘을 갖는 이런 진보대 통합을 이제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9월 25일 날 임시당대회에서 안건 제목은 향후 진보대 통합 추진 방안 이렇게 달았고요. 주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보신당의 9월 4일 당대회에서 5.31 합의문 그리고 8.28 합의문이 부결된 조건에서도 그 합의 정신에 따라서 진보대 통합을 바라는 모든 분들을 존중할 것이며 5.31 합의문에 동의한 국민참여당의 이 통합 대상임을 확인하고 그리고 8월 27일 구성된 새통추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 단체, 정당이 함께 11월 노동자 대회 이전에 새로운 통합 정당을 건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추진 방도는 실정과 조건을 고려해서 현 수임기관에 위임한다 이렇게 이제 안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일부 당원들 그리고 진보지정 일부에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고 또 과도하게 왜곡해서 선정되는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이제 기존 합의 정신에 따라서 진보대 통합을 바라는 모든 분들을 존중할 것이다.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진보신당 통합파라고 얘기되는 이분들을 우리가 매우 소중하게 이렇게 예우를 하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분들을 배제하고 다른 세력하고 막 밀어제끼겠다 이런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앞에 이렇게 저희들이 달았고 두 번째로 국민참여당이 통합 대상임을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참여당은 자신들이 서명하지 않은 5.31 합의문에 대해서도 중앙위원회 7월 10일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92% 찬성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5.31 합의문 내용에는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할 수 있는 소중한 진보적 가치와 20개 주요 정책이 담겨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 최고의결기구에서 통과를 시켰다는 것은 참여당의 좌회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별 결의문을 통해서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차례 참여정부의 오류와 한계에 대해서 성찰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과 함께 전국 각 지역에서 행동도 실천도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감은 물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실천적으로 검증은 해볼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정도 됐으면 당을 함께 할 수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통합 대상임을 확인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8.27 새통주에 참여한 모든 이 정당 단체 개인과 노동자 대전에 함께 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진보신당 통합파가 새진보통합연대라는 이름으로 22일 날 출범을 합니다. 출범을 하면 가능하면 새통추에 빨리 가입해 주기를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럼 새통추에는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함께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참여당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서 그래서 한꺼번에 갈지 단계적으로 갈지 또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또 참여당도 사실은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당원 총투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과반수 투표율이 안 나오면 또 부결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변수도 있고 그리고 진보신당 통합파의 앞으로 향방도 좀 보면서 구체적인 실정과 조건에 맞게 추진 방안을 수임위로 위임을 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단계로 가든 2단계로 가든 이제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거나 과거 감정에 사로잡혀 있거나 그리고 새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거나 그리고 분파 행동이 계속되거나 이런 것을 방치할 수는 없다.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해서 민중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한반도 이 정세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남북 정상회담설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해 협력 그리고 반신자유주의 그리고 미생복지와 노동 존중을 위해서 이제 단호하게 새로운 대통합당을 건설하는데 이제는 매진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10월 안에는 결론을 내고 11월 노동자 대회전에는 우리 노동자 민중들 앞에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을 선보여야 되는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안건 주문사항에 대해서 오해도 좀 있고 해서 어제 이제 공식 해설을 다음 게시판에 이제 냈고 제가 오늘 아침에 또 당원들에게 편지를 통해 가지고 간곡하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 안팎에서 우려도 많고 사실 뭐 걱정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9월 4일날 진보신당 부결 이후에 진보통합은 무산된 거 아니냐 이런 냉소와 패배주의와 좌절을 많이 안겼어요. 그러나 결코 진보대 통합은 끝나지 않아 계속 추진되고 반드시 성공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념을 갖고 한다면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싶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아무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9월 25일 날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서 좋은 결론을 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우리 당 이 안건은 3분의 2 결의를 요합니다. 그러나 3분의 2에 그쳐서 되겠습니까? 5분의 4 가난 만장일치로 힘있게 결의를 해서 아직도 진보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대내에 힘있게 과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좀 많이 절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쨌든 그 토론자분들이 모두 발언 좀 이런 진보대 통합 특히 우리 당대를 맞이하면서 좀 적어두는 어디가 자기 견해들을 좀 3분씩 좀 시간을 검토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단 장명진 충남부당위원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좀 늦게 오셨기 때문에 제일 먼저 순서에 있는데 뒤로 좀 분위기를 파악하셔야 되니까 나중으로 넘기고요. 윤민호 광주시당 위원장님 발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위원장 윤민호입니다. 예, 저는 이제 이야기에 앞서서요. 특히 이제 이번 추석 때 아마 우리 당원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국민들이 정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 추석 때 가까운 친척들, 친구분들하고 여러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한결같이 핵심 주제는 안철수 현상이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야, 민주노동당 너희도 진보대 통합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깨졌다며 왜 그래? 이런 이야기가 가끔씩 양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반성도 많이 하고 안타깝게 느꼈습니다. 어쨌든 이번 설 연휴 때 주변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시골을 찾지 못했더라고요.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여전히 높은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 대형마트에서 아르바이트 하느라고요. 집에 못 내려갔고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그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명목이 없어서 집에 못 내려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우리 김진숙 지도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에도 농성을 하고 있는 이런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우리가 왜 진보 대통합을 하려고 했었지? 그리고 충분히 우리 진보 대통합이 이번 추석 그 차례상에 주 메뉴로 우리 국민들에게 회자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안철수 씨에게 아무튼 그것을 내줬는가, 이런 좀 약간의 자괴감, 반성 이런 것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요. 저는 이제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모든 게 때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우리 정성희 최고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진보 대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린 지가 길게는 한 2년, 작게는 거의 한 7, 8개월 정도 되어지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국민들 속에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많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국민들은 이제 진보 대통합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의 열망이 저희 민주노동당을 위시로 한 진보 대통합에 가 있기보다는 아무튼 안철수 현상으로 지금 현재 대변이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늦춰지게 되면 아무튼 국민들이 여전히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진보는 분열로 망하는 거 아니냐, 여전히 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로 비춰질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더 이상의 논란을 뒤로 하고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요, 9월 25일 진행되어지는 저희 당대회에서 실제 국민참여당을 포함해서요, 진보 대통합 정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돼서 명확히 좀 결속이 되어지는 그런 당대회로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렬 경기도당 교육위원장님 3분 정확히 지켜주십시오. 시간이면 문제라 가지고 좀 정확하게 지켜달라고. 올리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홍렬입니다. 이미 공지했던 대로 25일 날 임시당대회가 열리는데, 크게 보면은 내용이 하나는 국민참여당이 통합의 대상을 확인하는 것 하나와, 그리고 새통치유를 중심으로 해서 11 노동자들 이전에 통합진보정당을 건설하자고 하는 게 기본적인 이전 대의원대의 안건인데, 이번 임시당대회에서 안건에서 공지되었듯이 지난 9월 4일 여튼 진보신당 대의원대회에서 그동안 노력해왔던 5.3의 합의문 그리고 8.28 합의문이 부결된 그런 조건에서 사실상 진보대통합과 관련돼서 우리 당내뿐만 아니라 전체 진보진영 내에서 혼란과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그런 이제 시점이 이번 임시 당대회가 될 것이고, 따라서 이번 당대회는 대단히 통합 진보 정당을 나가는 데서 중요하고 또 결정적인 그러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안건에서 공지되어 있던 대로 그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25일 임시 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향후 진보 대통합의 정책 범위와 그리고 효과 그리고 추진 속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서는 그 결과가 진보 대통합을 향한 더 넓고 그리고 더 크고 그리고 더 빠르게 될 수 있는 그런 지향점을 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래야만 진보 대통합을 추진했던 우리 당의 정책 목적 의의가 충실히 실현되는 방향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 안철수 그리고 박원순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새로운 민심의 흐름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제 흐름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는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기존에 쭉 있어왔던 하나의 정치적 흐름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중심에 우리 진보 정치 세력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흡수하지 못하는 우리 자체의 힘의 아직 만족할 수로
정치적 힘이 높지 못한 그런 결과라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이번에 그 통합진보정당의 그 새로운 결정을 통해서 그 흐름 그리고 그 힘을 보다 가속화시키면서 이런 변화와 그리고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는 대중의 그 정치적 열망과 요구에 화답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책임있게 이번 임시당대회가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딱 시간 지켜드리겠습니다. 김창희 남양주 시당 위원장님. 남양주 지역위원장 김창입니다. 반갑습니다. 본론으로 좀 바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년 사이에 최초의 2년 전에 분당 이후에 그때부터 진보대 통합 논의가 될 때는 국민참여당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사이에 처음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다가 그 다음에 김이 모락모락 날 때는 5.3일 대의원대 때 당원들이 당 지도부에 물으니까 논의된 바 없다. 그런 일이 없다. 그 이후에는 이제 연기가 나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이제 호떡집에 불이 나버렸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를 곰곰이 지난 2년 동안 돌이켜보면은 당의 운명과 진보정치의 역사적 사명이 걸려있는 이 중차한 일을 철저히 물밑에서 비밀주의 이걸로 갔다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 당원들은 이 통합 과정에 대해서 언론 보도 보고 알고 또 소위 카드라는 그런 소문 이렇게 되다 보니까 1년 동안 온갖 업책과 소문이 이렇게 다 나가지고 대통합을 위한 시너지 효과는 이제 고사하고 지금은 이제 당원들은 물론 국민들도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본 대로 진보신당 대의원대 부결하니까 진보신당이 또 산산조각 지금 나고 있습니다. 독자파가 또 분열되고 통합파가 또 분열되고 또 우리 당대를 앞두고는 민주당도 4분 5열이 되는 통일과 단결의 원칙이 어떻게 있길래 지금 이 수십 가지의 안건과 수십 가지의 논쟁이 혼선이 되고 모두가 혼란스러워하는 이 시간까지 왔는지 이렇게 통합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지난한 과정들이 이제 앞에 있을 거라고 보고 저는 이 과정에 있어가지고 지난 2년 동안 통합 과정을 주도했던 지도부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이제 두 번째 토론할 이 참여당 문제는 나중에 이제 논쟁 과정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언제부터 우리가 도대체 최종의 목표가 참여당이 됐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진 최고위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순서도 계시고 저는 좀 토론을 자유롭게 쟁점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고요. 출마를 여러 번 했지만 시간 지키긴 하겠습니다만 좀 재미없는 토론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정세희 최고께서 안건 설명을 하시면서 앞뒤에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이셨는데 수임기간 전원회의의 결정사항에 의하면 이번 당대회는 국민참여당이 통합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해서 묻는 것이 결정사항입니다. 나머지 앞에 다 하고 또 11월달 안에 창당하고 이런 것들은 이미 수임기간에 다 위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임기간 전원회의에서는 여부를 묻는다 그랬지 참여 대상일을 확인해 달라는 얘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정세희 최고께서는 정성희 대의원 자격으로 지금 발제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3분의 1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연서명을 받고 그 안건은 발의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수임기관 전원회의에서의 그 결정사항 이런 것들에
벗어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앞뒤 수식어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번 당대회는 참여당에 대한 당론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최악의 결과, 죄송합니다. 최악의 결과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러한 대회다라고 하면서 당대회 개최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25일 대의원대회에서 가결을 시킬 경우, 국민참여당이 대상이다라고 가결을 시킬 경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진보 대통합, 진보 진영의 통합은 물 건너갈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부결이 될 경우에는 민주노동당 이름으로는 다시 국민참여당하고 통합 논의를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양자 중에 하나만을 택해야 되는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러한 것을 이번 발의자들께서는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묘하게도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국민참여당이 또 총투표를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70여 명에 이르는 전현직 지역위원장들이 나쁜 투표 거부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국민참여당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은 그들이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결정을 보고 난 뒤에 우리 당론을 결정해도 제가 좀 이따가 제 시간을 좀 빼겠습니다. 자꾸 눈치 주지 마십시오. 그런 것이다. 그러면 국민참여당이 결정하는 거 보고 민주노동당이 당대회를 개최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왜 그 시기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가결을 시켜서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민주노동당에서 가결을 시켰는데 국민참여당에서 부결되는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우스운지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결을 시킬 경우에 국민참여당은 어쩌면 당원 총투표를 하지 않아도 될지 모릅니다. 그러한 압박을 대의원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당대회에서 반대표를 던질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야, 부결시켜야 이후에 국민참여당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도 남겨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진영이 먼저 선통합을 하고 그 새로운 정당 안에서 얼마든지 국민참여당에 대한 얘기를 그 구조 안에서 민주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부탁드리는 거는 이렇게 양자택일, 그것도 할 수 없는 택일을 강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하시도록. 마지막 발표자 장명진 충남도당위원장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 토론회가 갑자기 잡힌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회를 잡아놓고 마치 짜집기 하듯이 이렇게 토론회가 잡힌 것에 대해서 정말 정상적인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런 토론회는 사실상 이 극첨단 문제에 대해서 평당원들과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세세한 논의하고 그 논의를 집중시켜서 정말 그 과정에서 참여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아마 대략 결론이 나올 텐데 우선 이렇게 강제적으로 당대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많은 섭섭함을 갖고 있습니다. 진보 정치가 2004년도 총선을 통해서 일약 도약을 했지만 분당이라는 아픔을 가지고 또 국민들에게 진보 정치에 대한 희망을 꺾어버렸습니다. 이 꺾어버린 상황에서 다시금 그 진보 정치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신뢰받고 어떻게 희망을 줄 것인가에 대한 많은 반성과 고민을 그동안 많이들 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진보 대통합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만치 않게 됐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혼인 얘기에다가 장사 얘기로, 장사 지내는 얘기로 논점을 바꿔버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이 진보 대통합에 대한 더 많은 노력과 심지어 이번 협상 과정에서 다 내줬느니 거덜냈느니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까지 들었지만
난 더 내줄 게 있으면 더 내줄 수 있으면 더 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통합을 주장하는 국민참여당과 통합을 주장하는 분들이 5.3일 합의문 정신을 많이 왜곡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5.3일 합의문에 어디에도 국참당은 참여대 당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토론 과정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5.3일 합의 정신을 왜곡하는 결과로 당대를 소집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다시금 민주노동당이 또 사고로 열리는 그런 아픔들을 겪지 않을까 이런 그 염려를 좀 하게 됩니다. 당대회에 열어서 국창당 문제를 논의하는 순간 아마 민주노동당 당내에 많은 의견과 그리고 생각의 차이들이 막 부딪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제 1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진보대 통합의 전망.